이제 학종에서 2등급들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네. 엄청난 격전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정말. 그래서 네. 이 새 학교를 나는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만 노리는 거는 되게 좀 저는 권장하고 싶지 네. 않아요. 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네. 근데 이거 학생이 하면 안 됩니다. 네. 학생은 수능 공부해야 되고 예. 엄마나 아빠들이 네, 네. 특히 아빠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 해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유료 컨설팅을 간다. 예를 네. 들면 내가 30만 원 내고 돈 내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저 내신 2.3인데요. 건대동대 어떻게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네. 제가 자료 정리해 왔는데요. 자,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수시 콘서트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권동홍수 내 손으로 엑셀에 꼼꼼하게 기록해서 합격하는 전략, 수시 전략.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내 손으로 쫙 어떻게 정리하는지 직접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수시를 하다 보면 숫자를 많이 보잖아요. 네. 헷갈릴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하나하나의 서류 숫자를 보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나중에 이해가 조합이 안 돼. 와. 그래서 수시 작성하실 때는 네. 반드시 네. 하나로 모아서 네. 뭐 엑셀을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 네. 스프레드시트, 엑셀뿐만 아니고 네, 네. 뭐 한셀이라든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됐든 하나로 좀 모으는 방법까지 네.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네.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네. 그 어떻게 보면 2등급 학생들 네. 또는 3등급 학생들이 꼭 가고 싶은 대학 네.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네. 네. 요 세 개 대학의 입시 전형을 좀 예. 정리해 보면서 네. 그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네.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자료를 구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자료를 어디서 검색. 구하냐면 네. 그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대학 어디가 대학 어디가? 가를 여기가 가장 많은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네. 검색을 해보시면 요 포탈이라고 나오죠. 네. 요 어디가는 뭐 어디가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얘는 저기 대교협이라는 데서 만들죠. 대교협이 우리나라 입시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요 사이트를 들어가면 뭐 메뉴가 워낙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어허. 메뉴들 보면 대학 입시 정보센터라는 게 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보면 대학별 입시 정보를 눌러보시면 네. 이 왼쪽에 세 가지 서브 메뉴가 떠요. 입시 특징, 그 다음이 전형 결과 공개. 그래서 결과 공개를 눌러보시고 여기 2022학년도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네. 작년도 결과가 나와 네. 있습니다. 가나다 그래서 순으로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될 건국대를 한번 먼저 검색을 해보면 두 개가 뜹니다. 네. 본교하고 분교. 예. 본교 걸 클릭해보면 전형 결과 공개가 나와요. 네. 공통. 이거는 이제 작년 대비 변경 사항 이런 거고, 이제 학종. 가장 네. 많은 학생이 지원하게 될 학종에 대해서 보면은 네. 2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네. 면접, 서류, 뭐 전형 요소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우리는 결과를 결과, 뽑아야 되니까 입결이라고 맨 아래 걸 하는.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21학년도 모집 단위,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그리고 교과 성적, 환산 등급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최종 등록자의 학생부 성적, 환산 등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최종 등록자니까 네. 14명이겠죠. 네. 어쨌든 뭐 충원 인원 네, 포함했는데 네. 등록한 건 12명은 네, 넘지 네. 않을 테니 네. 14명을. 네. 그럼 14명 중에 50%니까 7등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의 내신 등급은 네. 이제 비교과는 공개가 안 되는 네, 거고 네, 네. 내신 등급만 공개해보면 네. 2.4등급이다. 네. 그런 의미고 70% 그러니까 이 14명 중에 70%인 학생의 성적이 네. 2.7등급이다. 그런 네. 의미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봤던 건 같은데 머리에 안 남죠. 네, 네, 그래서 네, 이거를 네. 반드시 이렇게 이제 저처럼 엑셀에 한번 옮겨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예, 예. 건대, 국문과, 네. 자기 추천 전형, 올해 14명, 모집이요. 작년도 네. 14명. 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오죠. 뭐냐면
작년 결과하고 올해 결과는 비슷할 수 있다. 근데 모집 인원이 확 줄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보다 컷이 올라가겠죠. 그렇겠네요. 모집 인원이 확 늘면 네. 작년보다 커트라인도 내려가. 그래서 이게 꼭 작년도 결과를 보실 때는 네. 올해 모집 인원하고 꼭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 네. 지원자는 282명이었고 계산을 하신 거죠? 그렇죠. 모집 인원 곱하기. 요거는 해서. 엑셀이니까 당연히 네. 이렇게 계산해 두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리고 그 어떤 학교는 지원자 평균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디가 거 1차적으로 참조를 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더 참조하는 게 대학교 거.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가셔가지고 아무데나 가셔서 건국대 입학처를 검색해 보시면 여기 대학교 입학처가 네. 있죠. 들어가 보면은 수시 아까 입시 정보. 입시 정보. 자, 건대는 입시 정보란에 가 보면 이렇게 전형 결과가 아, 공개돼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러봤더니 2021학년도 작년 이게 계속 누적이 돼 있어요. 사실은 저거를 더 정확히 하고 싶으면 3년 정도 해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이 작년도 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작년도 결과를 열어봤더니 네. 여기 자기 추천이 나오잖아요. 봤더니 국문과는 14명 뽑는 거 맞죠? 네. 경쟁률 20.14, 그러니까 20.1을 맞고 평균이 2.5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이야. 그리고 최종 합격자죠. 그러니까 아까 저거랑 달라요. 네. 최종 합격자, 그러니까 등록자랑 같은 거네. 네. 그 애의 평균이 2.5고 네. 최저가 꼴찌가 4.6이다. 얘를 알려주고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어디가에서 몰랐던 게 공개돼 있어요. 근데 지원자 평균은 안 나왔어. 네. 이게 넘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전형에 보니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았다. 그러면 282명 중에 1차 통과하는 학생은 42명인 셈이고 1차 통과한 학생의 평균은 몇이냐 또 안 가르쳐줬죠. 네. 그리고 충원이 12명이었고 최종 합격은 26등까지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 없어요. 그리고 최고 점수 몇인지 안 가르쳐줬어. 네. 근데 평균은 알려줬잖아요. 네. 22.5등급이고 네. 그다음에 50%는 50%인 학생은 14명이니까 12죠. 이게 또 큰 의미는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50%가 여기 14명 중에 네. 12등이야. 네. 12등 학생의 성적이 2.4고 평균이 2.5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70%, 네. 70%니까 약 8등, 9등쯤 9등 정도. 9등 예. 정도의 성적이 2.7이다. 그러면 9등하고 꼴찌 14등은 4.6이야. 예, 예. 그러면 여기 성적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4.6은 누구로 추정된다? 여기 이제 메모를 이렇게 남겨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엑셀에 보시면 메모 기능이 있어. 그래서 일반고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외고로 추정됨 이렇게 추정. 아하. 왜냐하면 추정이라 그래야죠. 알 수는 네, 없잖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나옵니다. 안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다가 네. 이런 걸 하나 기록을 해 두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외고로 추정 뭐 이렇게 네. 네. 기록을 해 가시면서 하나로 계속 정보를 모으는 거죠. 만약에 상담하러 갔거나 아니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 학생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 얘기를 들으시면 뭐 어느 외고 출신 뭐 이렇게 써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건대 국문과 자기 추천 중에 내신이 1등급인 학생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최종 14명 중에는 맨 앞쪽에 있는 학생들이 네, 일부가 네. 있을 수 있어. 네. 그리고 중간 정도가 2점 중반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3등급 넘는 학생은 몇 명밖에 없다? 실제로 14명 중에 한 3, 4명. 3, 4명. 네. 3, 4명 선이다. 네. 그래서 내신은 일반고인 경우는 1등급대 일부, 주로 2등급대가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요까지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였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것만 넘어가면 안 되고 정시하고 비교를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정시를 같이 해두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을 봤더니 정시로는 건대를 가고도 남아. 네. 그럼 건대를 안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가 그래서 정시랑 비교해야겠군요. 그렇죠. 네. 이것도 역시 어디에서 찾으면 돼요. 네. 이 어디가에서
여기 수능 위주를 찾아보시면 네. 역시 작년 전형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국문과 봤더니 14명을 뽑았는데 일괄 합산이고 네. 수능 100이다 이런 이제 나오고 네. 결과를 보면 여기 이제 국문과 여기 찾아보면 15명 뽑았고 네. 이 15명이 된 건 수시에서 한 명이 넘어온 거네요. 15명이 됐고 올해 14명 뽑는다. 3.4대 1이고 충원이 10명 됐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 중에 최종 등록자 역시 최종 등록한 15명 중에 70%니까 약 역시 8등, 9등쯤 되는 성적이죠. 그런 학생의 성적이 국어의 70% 컷 학생의 100분위는 여기 봤더니 92%. 그럼 92%면 1등급이 96이고 2등급이 80부니까 2등급 중간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국어는 그렇고 수학도 2등급 중간 정도. 탐구, 사회도 2등급 중간 정도 됐네요. 그래서 평균 했더니 89.3 정도 나왔다. 근데 평균 하니까 2등급 끄트머리쯤에 걸려있는 그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다. 요걸 얘기해주고 있죠. 역시 이것도 이렇게 보면 휘발이 되니 비교를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 넣어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애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 6월하고 9월 거랑 비교해서 솔직히 수능이 이거보다 잘 나오면 굳이 수시로 여기를 낼 이유는 없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필요하면 아이 성적을 뭐 다른 시트에나 이렇게 해서 넣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과들 뭐 저는 이제 일단 건대를 설명드리려고 문과 이과를 같이 넣었어요. 이거 보면은 국문과가 그런 결과를 나타냈고 문화 콘텐츠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과죠. 문화 콘텐츠가 똑같이 이제 12명 뽑았고 올해는 작년에 13명 뽑았고 1명 줄었죠. 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세에는 지장합니다. 경쟁률 35 엄청난 인기란 걸 알 수 있죠. 466명이 냈고 3배수니까 39명밖에 1차 통과를 못해. 그러니까 건대는 사실 1차 통과하는 게 굉장히 큰 관문이고요. 그 다음에 충원이 6명이니까 실제로는 19등까지 붙은 거죠. 그래서 1차 통과한 학생 중에는 반 정도는 붙는 개념이고 평균은 아까 건대가 발표한 걸로 보면 이거 잘못 못하다. 잠깐만 못하네요. 평균 아까 건대에서 문화 콘텐츠 봤더니 2.8이네요. 2.8. 못하네요. 수정해 감사하죠. 2.8등급이고 50%가 2.3. 그러니까 12명이니까 6등이나 7등 성적이 2.3이고 70%니까 한 8등 정도 되는 거고 꼴찌는 5.9다. 갑자기 느닷없이 5.9로 뚝 떨어지죠. 그러면 좀 냄새가 나죠. 여기 한 70%, 3.6부터 5.9까지는 또 역시 누구로 추정? 이렇게 색깔로 표현해보면 뭐 좋겠죠. 여기도 역시 외고로 추정. 그렇구나. 뭐 문과 충목은 외고밖에 없으니 과거 애들이 왔을 리는 없죠. 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역시 도움이 될 것 같고 정시도 역시 10명 뽑았는데 작년에 8명밖에 안 뽑았어요. 올해는 정시가 2명이 늘었으니까 정시는 작년보다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이게 그 정시 10% 늘려라 정책에 따라서 정시를 약간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70%한 학생, 그러니까 10명 중 이제 8명 중에 70%니까 6등 정도라고 추정이 되겠죠. 그러면 93%, 96%, 92.5% 정도. 그러면 역시 2등급 중반인데 수학이 의외로 성적이 낮죠. 86이니까 3등급이네. 그리고 탐구가 92.5. 그래서 정시에서는 문화 콘텐츠가 생각보다 낮았다는 걸 작년에는 알 수 있겠죠. 정예과도 역시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과를 잠깐 이제 이과도 한번 보면 건대 화학공학과 자기 추천은 40명 올해 뽑는데 작년은 41명이었어. 그럼 비슷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경쟁률 19대 1. 매우 높죠. 이게 역시 화공은 뭐 취업이 잘 되니까 인기가 있는 편이에요. 805명이나 낸 겁니다. 1차에서 123명이 통과하는 거고 26명이 충원됐으니까 67등까지 붙은 거야. 그러니까
1차 통과한 애 중에 반 정도는 합격한다. 대부분 그렇죠. 이렇게 추정해 보면 될 것 같고요. 평균이 3등급이었고 네. 그 40명이니까 20등 성적이 2.3 네. 그리고 70%는 2.5예요. 자, 근데 느닷없이 꼴찌는 6.3이야. 꼭 그럼 얘는 자, 이 3등급이 넘어가는 애들. 진짜. 네. 그럼 여기 이제 70%까지 네. 47이 28이니까 한 30등까지는 네, 네, 주로 일반고 학생들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1등 정도부터 네, 네. 70%를 넘는 네. 한 뒤에 10명 정도는 여기다가 또 자세히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뒤의 10명, 네. 10명 정도는 과고나 자사고로 네. 추정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자사고 중에서도 이제 뭐 일부 올 수는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시면 나중에 실제 지원하고 할 때 좀 참고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6.3이 일반고 학생이 됐다고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쉽게 이해되진 않으니 아무리 학종이라 그렇죠. 할지라도 근데 생각보다 이런 과고나 자사고 학생이 많지는 않았다. 네. 왜냐하면 평균도 3이고 평균은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평균은 여기가 까먹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네. 중간값이니까 네. 네. 40명 중에 중간 정도 되는 학생 앞쪽, 그러니까 1등급부터 2등급까지가 네. 적어도 20명 이상은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으로 돼 있겠구나라고 판단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만약에 일반고, 순수 일반고인데 한 2등급이야. 네. 아, 그러면 충분히 내신 성적으로는 네. 합격한 아이들 중에 상위권에는 들어가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정시하고 역시 비교를 해보면 이과니까 약간 문과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정시 비교해볼 때 57명 뽑는데 작년은 50명이었어. 그러니까 올해 확실히 정시 늘린 거의 영향을 네, 받고 네. 있는 거죠. 경쟁률은 4대 1밖에 안 돼요. 200명이 낸 겁니다. 네. 근데 추가 합격이 39명이 생겨서 89등까지 합격이야. 네. 거의 이제 역시 지원자 중에 반 정도 붙는 네.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50명 중에 70%니까 35등이죠. 네. 35등의 성적은 85%. 그러니까 몇 등급이에요, 이게? 89까지가 2등급이니까 네. 3등급이네요. 3등급이네. 국어 3등급에 네. 그 다음이 88이니까 2등급 맨 2등급. 꽁치. 수학으로는 2등급 맨 꽁치. 그리고 탐구로도 딱 2등급, 2등급. 거의 끄트머리 네. 정도가 합격한 아이. 그 40명 중에 50명 중에 몇 네. 등? 35등이 이 정도 성적이다. 그럼 실제로 35등이, 얘가 35등인 거예요. 네. 여기도 써두면 도움이 되겠죠. 35등. 35등으로 추정되는 학생이 이 정도 성적이다. 그러면 이제 뭐 50등은 저보다 훨씬 낫겠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원서를 낼 때, 아, 우리의 모의고사 성적이 저 정도 나오면 약간 떨어지더라도 붙을 수도 있겠다를 네.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의고사 성적하고 비교해 봐서 내가 여기를 낼지 말지를 고민하는 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대에서 내가 가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데를 추정을 해보면 네. 자료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직접 자료 만드실 때 건대하고 동국대는 경쟁 관계에 있는 네. 학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똑같이 건대 화생, 동국대 화생공을 낸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제가 여기서 만든 다음에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화생공만 내보겠다. 이과인데 네, 네. 그러면 여기 숨기기를 해서 네. 비교해 보면 되겠죠. 건대 화생공과 동국대 화생공을 딱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교를 해서 보면 두드림 전형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여기는 20명밖에 안 뽑아, 반밖에 안 뽑아. 경쟁률은 건대가 동국대가 약간 낮았어요. 네. 그래서 20명 뽑는데 13.85로 277명이 냈는데 동국대는 학교에서 뭘 공개했냐면 평균을 공개했어요. 동국대 성적은 평균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이 평균이 2.8x 등급이야. 네. 여기서 평균이라고 하면 등록자의 평균은 지원자 이쪽이 평균. 지원자 평균. 그리고 3배수니까 60명이 1차 통과했는데 네. 1단계 합격생의 평균이 2.3이다. 이것도 공개를 했어요.
건대랑은 좀 다른 데이터 네, 네. 방식으로. 네. 근데 충원이 31명이야. 그러니까 51등까지 된 거죠. 네. 근데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니까 이제 2.4등급. 네. 아까 건대가 3위였죠. 오. 건대보다 높아. 근데 여기는 뭘 안 가르쳐 줬냐면 꼴찌가 몇인지 안 가르쳐 줬어. 네. 그래서 50% 70%도 안 가르쳐줬네요. 안 나왔어요. 여기 평균을 공개한 거야. 예. 평균만 공개했어. 아하. 그러니까 얘도 이제 건대하고 동국대하고 사실은 뭐 그 커트라인이나 위상이 비슷하니까 네. 여기 화생공에 과거 애들이 뭐 냈다 그래도 건대 정도 냈거나 아니면 건대보다 덜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뽑는 인원 자체가 적어. 그럼 어떻게 그 동국대가 화생공이 건대 화공보다 조금 더 좀 내신이 좀 빡빡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죠. 아. 근데 그거는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2등급 때 학생들이 주로 내는 네, 거야. 네. 그리고 이게 평균이니까 예를 들면 20명 중에 네. 최종 합격생 20명 중에 2.4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네. 1등급 때가 일부 있을 거고 2등급 초반이 주로 될 거고 네. 과거 학생이나 센 자사고 학생이 네, 일부 네. 냈다고 쳐도 네. 건대의 반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시의 화생공을 동국대, 건대랑 비교하니까 오. 국어가 93%고 네. 수학이 수학은 오히려 82고 네. 탐구가 85죠. 역시 네. 약간 비슷한 모양새죠. 세 개를 평균해 보면. 네. 근데 이 친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2명 뽑을 때 추가 합격까지 61이니까 최종 등록자로 보면은 최종적으로 동국대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 네. 22명 중에 70%니까 약 15등, 네. 15등 정도 되는 학생의 성적이죠. 음. 그 학생이 우연히도 수학을 망하고 국어를 잘 본 학생인 거야. 그럼 뭐 그 다음번 학생은 여기 건대처럼 85, 88, 87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네. 비슷한 성적대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비교해서 참고해서 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홍대랑 비교를 해보면 홍대는 이제 자율 전공 이렇게 해서 뽑잖아요. 그래서 역시 화생공이 독자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내고 싶은 네, 학교들을 비교하면. 비교해서도 네. 볼 수 있고 그다음 그 학교의 성적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볼 여지도 있다. 어허.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시면서 네. 학교의 특색을 좀 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뭐 이 정도면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네. 이제 건대, 동대, 홍대의 특징을 조금 더 네. 우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만드시는 건 이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네. 같고, 자, 이제 건대, 동대, 홍대 세 학교의 특징을 좀 분석해 보면, 아까도 우리가 표 만들면서 확인해 봤지만, 수시에서 6장을 낼 때, 네. 건대나 동국대를 내는 친구들이 두 부류로 나뉘는 거죠. 어떻게 나뉘냐 하면, 예. 일단 1번 부류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부류는 건대나 동대가 그러니까 순서로 쳤을 네. 때 한 5지망이나 6지망쯤 되는 거죠. 5지망, 6지망. 6장 중에서. 그렇죠. 끝머리.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네. 앞에 1, 2, 3, 4지망은 어딜 냈겠어요? 서강대, 성대, 네. 한양대, 뭐 중대 이런데, 네. 경희대 이런 데를 예. 냈거나 조금 더 센 친구들은 뭐 스카이를 낸 친구도 있겠죠. 스카이를 내고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네. 건대 하나 내볼까? 음.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좀 있고요. 건대나 동대를 안정적인 그렇죠. 지원으로 한 친구들. 또 한 친구들은 건대나 동대가 1, 2지망이야. 오. 최선으로. 그렇죠. 예. 그럼 이런 친구들은 여기가 최선으로 냈겠죠. 나머지가 이제 네. 국민대, 송실대 냈거나 인하대, 아주대 네. 또는 지방학생들은 부산대, 경북대 이런 데를 낸 거야. 네. 입장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저 첫 번째인 경우 네. 건국대나 동국대가 뭐 5지망, 6지망인 친구들은 네. 어디에 해당되겠어요? 여기 추가 충원 인원에 해당되겠죠. 빠져나가는 네. 네. 경우가 있을 거고 네. 그 두 번째 케이스로 1, 2지망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어떻게든 건대, 동대를 가고 싶은 친구들이겠죠. 네. 그리고
그래서 최종 등록자는 여기가 많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럼 요 첫 번째 학생과 두 번째 학생의 가장 큰 차이는 뭘 것 같으세요? 성적은 비슷하잖아요. 네, 네. 근데 똑같은 성적인데 네.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네. 구분하는 기준은 뭐가 될까? 수능 성적이죠. 수능 성적. 네, 네. 수능 모의고사 성적. 예. 그 무슨 말이냐면 수능 모의고사로 정시로 건국대나 건대를 갈 만한 친구들은 네. 건대를 지원하지 않겠죠. 아니면 내도 네. 마지막으로 네. 혹시 네. 보험용으로 네. 지원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아까 그 우리 정시로 봤을 때 네. 여기 나와 있는 네. 이 정도 선을 유지하는 친구들이라고 봐야 되고 네. 이 친구들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그거보다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정시로 건대 동대 가는 걸 기대하기 어려워. 예. 그래서 어떻게든 건대 동대를 가야 되겠다 네. 싶고 이제 밑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뭐 자기가 꼭 갈 만한 곳을 네. 지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음. 요런 친구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네. 구도라고 봐야 되겠죠. 네. 솔직히 뭐 확실히 1등급이 넘어서 수시로 뭐 의대, 네. 의대나 스카이나 서성안을 확실히 붙을 만한 친구들이 건대를 내지는 않겠죠. 네. 그래서 되게 층이 두꺼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1등급인 학생들이 네. 내신으로 1등급인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면 네. 내신으로 2등급인 학생들은 거의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치열한. 그렇죠. 예. 가장 치열한 그 경쟁률도 보면 네. 굉장히 센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개인적으로 네. 건국대, 동국대를 이 정도면 무조건 붙는다라고 판단하고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왜냐면 비슷한 내신 성적대와 네. 비슷한 수능 성적대의 야. 학생이 되게 많이 모이는 거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네. 또 하나 분석을 해보면요. 예.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네. 그럼 건국대나 동국대 오는 학생들 중에 아까 네. 저희가 외고나 예. 과거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일부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소수겠죠. 네.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낸다? 일반고. 학생들이 낸다. 그럼 이제 건대 동대를 예를 네. 들면 아까 우리 평균 성적 기준으로 네. 이 50%를 한번 기준으로 네. 해볼게요. 평균이나 50%. 그럼 예를 들어서 3등급이나 2.4등급인 학생들 중에 건대 정액과를 꼭 붙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학교.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원외고 학생인데 대원외고 내신이 3등급인데 건대 정액과를 꼭 붙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네. 서울대도 여유 있게 네, 네. 붙을 성적인데.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러면 역시 대원외고 학생이 평균적으로 여기 지원할 리는 없다. 네. 혹시 내면은 네. 꼴찌가 아까 4.7이었는데 네. 대원외고 4.7등급도 건대를 낼 것 같지는 않아. 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를 하나하나씩 제외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네. 예를 들면 건대 정액과입니다. 여기에 세종과고가 됐을까요? 이과니까 낼 수 없지. 예. 없어. 이과니까 없죠. 그러면 여기 또 하나 써보는 거죠. 민사고? 민사고에서 4.7등급보다 안 냈을 것 네. 같아. 그러면 결국은 여기 친구들은 소수, 네. 지방 외고 일부 소수인 거고 대부분 일반고야.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일반고 중에도 우리가 학군 지역 네. 뭐 이렇게 요즘 불리고 있는 강남. 강남권, 네. 경기고 내신 2등급대가 냈을 리는 없고 냈으면 한 4.7 정도가 제가 보기엔 거의 안 냈을 것 네. 같긴 한데 뭐 그 정도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주류는 비강남형 일반고가 주류다. 네. 그 친구들 중에 내신이 2등급인 친구들이 주로 경쟁하는 거고 네. 비교과가 압도적으로 좋은 3등급 일부가 합격하는 네. 구조다. 그래서 그 비율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네. 경희대는 이거를 표로 보여줘서 동그라미를 볼 수 있게 했는데 네. 여기는 걸 안 보여주니까 네. 이걸 만들어 보는 것도 저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를 들면 만드는 방법은 솔직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부모 노릇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여기 10명이잖아요. 예. 10명이었어. 그러면 이제 붙은 아이 10명의 모델을 여기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1등, 네.
여기 1등인 친구 10칸이니까 뭐 1등급 대 얘기했죠. 네. 1등급 대가 몇 명이 있을 거고 아까 중간인 학생이 2.4였잖아요. 네, 네. 그러면 2.4가 10등에 해당되겠죠. 20명 뽑으면. 네. 아, 예. 다 5등이네요. 5등. 예, 예. 10명이니까. 5등이 2.3인 거야.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찍으니까 또 직관적으로 되네요. 그럼 딱 10명 되네 중에 네, 꼴찌가 4.7이잖아. 네. 6, 7, 8, 9, 10. 여기가 4.7. 7등이 아까 그리고 여기 7등, 저기 7등이 2.5잖아요. 네. 그럼 7등이 2.5. 그럼 내신으로는 이 모양새가 네,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자, 우리 아버님들 엑셀을 쓸 줄 알면 평균이 3.0이랬어요. 네. 그럼 평균이 3.0이 다 나오게 얘를 구성을 해보면 이게 숫자를 조금씩 네. 바꿔가면서 네. 그러면 모양새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순수한 일반고고 네. 요 2번 케이스 수능도 잘 안 나오는 학생 입장이라면 내신이 정말 좋아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이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없으니까. 거죠. 이렇게 그려보시면 모양새를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하나의 모델이 나오면 거의 같은 유형으로 보여진다. 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참고해 볼 수 있는 거는 네. 뭘 또 참고해 보시면 되냐면 제가 복잡하지만 다 알려드리는 게 대학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 저기 학교 알림이처럼 대학의 어디가가 아니라 대학 알림이. 그렇죠. 대학 알림이는 고등학생 자료는 뭐가 있냐면 학교 알림이가 있잖아요. 네네. 학교 알림이가 네. 보면 뭐 어느 고등학교 현황이 다 네. 나와요. 대학 진학률. 역시 대학 알림이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건국대를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검색을 딱 누르시면 네. 건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학별 공시 사항 역시 이거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공시 정보 중에 네. 맨 아래쪽에 가보시면 고등학교 유형별로 몇 퍼센트가 들어왔는지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봤더니 과거생은 꼴랑 37명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이과학과 계산할 때 네. 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고는 1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문과에서 외고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고 비율이 66.2% 정도 되고 자율고가 588명 정도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그 내신이 좀 3등급 넘어간 친구들은 요 자율고일 학생 일부 있을 수 있죠. 영재고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예외. 그래서 거의 일반고로 구성되어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 요 엑셀표를 이해할 때 저 내신이 저렇게 구성이 돼 있고 주력은 1등급 초반에 내신이 아주 좋은 친구들과 2등급 중에 비교과가 나름 경쟁력이 있는 친구들이 주로 경합을 벌이고 있겠구나 라고 건대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건대를 수시로 내는 학종으로 내는 친구들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그 정시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보다는 낮게 나오니까 건대를 냈을 거다라고 역시 추정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뭐 경기고의 내신이 3등급인 친구가 이걸 낼 리는 절대 없다. 민사고에서 낼 리도 없겠다. 뭐 이런 걸 해서 경쟁자 군 중에 지울 친구들, 실제 경쟁자는 일반고 위주겠구나. 그것도 비강남형, 그러니까 수능이 아주 잘 나오는 학교를 제외한 친구들 위주로 나오겠구나를 건대에서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역시 동국대도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알림이를 대학 알림이를 찾아보셔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국대하고 동국대는 그런 색깔을 나타내는 층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대 동대는 반드시 붙는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오히려 서울대, 연대, 고대보다 명확히 누가 붙는다고 정의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약간 진짜 좀 불확실성이 크네요. 큰 거죠. 비슷한 학생들이 워낙. 그렇죠. 비슷한 친구들이 모이고 경쟁률도 높고 인기가 되게 크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건대를 꼭 가야 되겠다. 자소서로 뒤집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너무 공을 많이 들인다고 꼭 붙는다는 보장은 없는 그런 전형인 거죠.
그 건대 동대 입장에서는 되게 학교는 행복한 고민을 할 만한 비슷한 아이들이 쫙 모였는데 네. 본인들이 골라서 뽑기에 되게 유리한 네. 그런 거죠. 자, 근데 이제 홍익대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홍익대는 네. 뭐가 다르냐 하면 네. 수능 최저가 붙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딱 나오지만 예. 건대 동대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나쁜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은 빼고요. 교과 전형을 제외하고 학교 생활 우수 전형, 네. 요게 홍대의 학종입니다. 네. 우선 자율 전공. 이제 홍대 인기 높은 데가 자율 전공이죠. 네. 가가지고 전공을 결정할 네, 수도 네, 있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올해는 65명을 뽑는데 작년에는 53명을 뽑았어요. 그러면 홍대는 학종은 작년보다 컷이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경쟁률도 별로 안 높아요. 건대나 동국대에 비하면 낮죠. 네. 이유가 뭐 때문에? 수능 최저가 최저가. 걸려 있으니까. 수능이 좀 안 나오고 내신이 저 정도 급인 학생들이 여기는 지원할 수 없는 네. 거죠. 이게 진입 장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53명 모집에 523명이 낸 네. 셈이고 충원은 18명밖에 안 됐어. 네. 그리고 합격자는 최종 71등까지 네. 된 건데 어쨌든 합격한 학생의 50%, 그러니까 53명의 50%니까 몇 명이? 26등, 27등 정도의 성적이 2.6이고 70%가 3.6을 보이고 있다. 네. 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앞서 그 건대 동대보다는 조금 내신이 네, 좀 내려가죠. 여유가 있는. 예. 그게 학교 레벨이 낮아서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뭐냐면 수능 최저가 예. 있기 때문에 예. 내신이 아주 좋고 네. 수능이 좀 약한 친구들은 여기를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수능 전형에 약간 가까운 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네. 거고 그 대신에 이제 교과 전형, 네.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가 있는데 여기는 이거보다 확실히 높죠. 오, 그래서 이제 다르네요. 홍대 네. 당연하죠. 교과 전형은 골치 아프잖아요. 비교과도 해야 되고 네, 막 네. 자소서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골치 아픈 게 없는 그냥 나는 내신 성적으로만 네. 갈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이 학종을 낼 리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네. 교과에 비해서 학종이 등급이 낮은 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시를 보니까 자 아까 건대랑 비교해보고 네. 건대나 동대랑 비교해보니 달라요. 예. 하나가 74역, 네. 국어가 74고 네. 수학이 88이고 탐구는 93입니다. 어허. 비슷해요. 네. 이 세- 여기는 하긴 정시. 예. 정시를 해보면 세 개는 비슷한 네, 모양새를 네. 띠고 있죠. 얘가 네, 낮은 대신에 탐구가 높아.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일종의 우연으로 네, 네. 그 전체 124명 중에 최종 등록자 124명 중에 70%쯤 해당되니까 한 80 몇 등 되는 학생이 국어를 망하고 네. 탐구를 잘 본 학생인 거죠. 네. 비슷한 정도. 네. 약간 낮긴 한데 그런 정도의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네. 나머지들도 보면 전기정보 같은 경우도 뭐 1.9, 2.4니까 뭐 결코 낮지 않죠. 학교생활 우수전형에서 네. 비슷하다. 근데 수능 최저가 있어서 내신이 좀 낮더라도 수능이 강한 학생한테는 여기가 기회로 네, 네. 더 열릴 확률이 있다. 네. 그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네. 근데 그래도 역시 경쟁률 자체가 학종으로만 보면은 최저 덕분에 낮아지긴 했으나 뭐 네. 절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 어떻게든 인서울에 웬만한 브랜드가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2등급 학생들, 네. 전국에 한 3만 명 정도가 모여 있는 그 학생들이 어떻게든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의 학종 네. 모양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교과 전형은 이제 올해 건대도 교과 전형이 생겼고 네. 동국대도 생겼고 홍대도 생겼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여기 홍대의 교과 전형 점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앞에 일자는 달아야 돼요. 네. 그러네요. 거의 꼴찌가 2가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그럼 어차피 내신이 1등급인 학생 중에 그냥 편하게 고민 없이 가겠다 생각하는 친구 1이면은 교과 전형을 내겠죠. 네. 이제 학종에서 2등급들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엄청난 격전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사실은. 정말. 그래서 네. 이 새 학교를 나는 무조건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만 노리는 거는 되게 좀 저는 권장하고 싶지 네. 않아요. 특히 홍대는 네. 최저가 있으니까 뭐 홍대를 노리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네. 건대동대는 정말 누구나 마지막으로 꼭 해보고 싶은 네. 로망의 학교인 거야. 2등급 때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그런 성격이 좀 있다. 네. 거기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새 학교가 아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여기는 안전빵으로 그냥 하고 음흠. 절대 아니네요.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안전빵으로 생각을 하려면 내신이 1등급인 친구인데 1등급인 친구가 여기에 만족할 그렇죠, 리는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는 2등급 친구들이 가장 야 로망하는 거고요. 일부 이제 3등급 친구들이 욕심을 내는 네. 그런 학교인데 모집 인원, 경쟁률, 그다음에 실제 합격자의 결과를 보면 그것만 욕심내서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 1번 유형인 친구, 네. 이 친구들 있죠. 네. 건대동대를 5지망, 6지망으로 내는 네, 친구들은 네, 진짜 얘네들한테는 이게 보험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서성하는 붙고 건대는 떨어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네. 그걸 만만하게 볼 문제는 네, 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건대를 1, 2지망으로 놓고 진짜 건대 동대를 어떻게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안전망으로 네. 아래쪽에 반드시 배치를 해놓고 네.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앞서 정리하신 것처럼 이렇게 엑셀로 단권화시키는 거, 이 과정 자체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모든 정보들을 네. 다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뒤에 이제 늘려가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이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는 뭐 저는 충분히. 네. 근데 이거 학생이 하면 안 됩니다. 네. 학생은 수능 공부하고. 공부해야 되고 예, 예. 엄마나 아빠들이 네, 네. 특히 아빠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거 해보시고 이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면 유료 컨설팅을 간다. 예를 네. 들면 내가 30만 원 내고 돈 내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저 내신 2.3인데요. 건대동대 어떻게 붙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고 네. 제가 자료 정리해 왔는데요. 자, 선생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그 1시간을 돈 내고 상담을 해도 밀도가 다른 거고 네. 그다음에 학교 가서 상담할 때도 네. 선생님이 야 너는 건대 택도 없어 뭐 이러고 마는 게 아니고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을 해보겠죠. 네.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부모님들이 학생한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거 절대 애들이 하면 안 됩니다. 네. 학생들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거 붙들고 앉아있거나 뭐 건대를 자소서 잘 써서 네. 뒤집는다거나 그러면 예. 또 그 허투루 시간을 사용하는 거고 어떻게든 끝까지 수능으로 최저 있는 곳을 맞춰보거나 네. 아니면 정시까지도 하는 마인드는 3학년들은 여전히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시 콘서트 오늘도 정말 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실용적인 그런 정보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